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감사는 출제 비용이 원칙형으로도 나고 가로형으로도 나고 그런데 상황형으로 이제 최근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고수다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밀하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을 듣고 또 응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숙지를 안 하면은 감사는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행령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시행 규칙으로 쭉 이루어졌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은 시행령에서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를 모두 얘기를 하고요. 이후 시행규칙부터는 특별감사만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시행규칙 30조부터 32조, 33조, 다음 장에 34조에서 38조 표창까지 전부 특별감사만 얘기를 한다라고 보십시오. 자, 일단 시행령 31조 1항, 2항, 3항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1항은 장관의 감사 목적 및 대상을 얘기를 하고요. 2항은 감사의 구분, 즉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3항에서는 감사의 주체와 시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자세하게 보면은 장관의 감사 목적 및 대상이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의 운영 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과거 최근에는 안 그러는데 과거에는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임무 수행 능력을 확인 점검하기 위하여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 난다고 그래서 이것을 피할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0점 능가를 하기 위하여 한다 하십시오. 그래서 대상은 예비군 부대, 그 다음에 관계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좀 특이하게 출제된 부분은 2항에서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이걸 응용해가지고 예비군 부대 및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하여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험생들한테 혼란을 줬는데 정답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자, 2항은 이제 감사의 구분, 즉 종류를 얘기를 하는데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그래서 정기와 특별로 구분한다. 정특으로 구분한다. 이거는 정기감사와 계획감사로 구분한다. 이렇게 가끔 출제가 돼요. 일단 감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그런데 이 특별감사로 가면은 다시 계획감사, 불시감사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이 말을 정기감사와 계획 또는 계획감사 그리고 불시감사로 구분한다. 이렇게 말이 돼도 오케이로 평가가 됩니다. 자, 3항은 이제 감사의 주체와 시기를 얘기를 하는데 정기감사는 수임장이 실시를 하고요. 특별감사는 장관이 실시를 한다. 이렇게 잡으세요. 그래서 여기도 고수들도 많이 틀리는 부분인데요. 정기감사는 수임장이 주관하여 1년에 한 차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거를 계획감사는 수임장이 주관하여 1년에 한 차례 이상을 실시하고, 고수다 문제입니다. 고수들도 많이 틀려요. 그리고 수임장이 주관하여를 총장이 주관하여,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잡아내는데 감사반장이 주관하여 이렇게도 또 출제가 돼요. 또 1년에 한 차례 하는 거지 1년에 한 차례 이상이 아니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정기감사는
수임장 중 하나에 1년에 딱 한 차례 이렇게 잡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기 감사, 그다음 수임장 1년 이걸 다 잡을 수 있어요. 정기 감사는 수임장이 주관하에 1년에 딱 한 차례. 그리고 특별 감사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그래서 감사권자는 정기 감사는 수임장이고 정기 및 특별 감사는 장관이다. 여기 정기 감사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모두 장관의 권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수들도 많이 틀리는 게 이 정기 감사를 계획 감사로 바꿨을 때 많이 틀리고요. 수임장을 감사반장으로 바꿨을 때 또 많이들 틀리고요. 1년은 잘 골라내는데 1년에 한 차례 이상으로 또 가면은 고수들도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감사는 장관의 권한이다. 다만 각군 예관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감사권자는 정기감사는 수임장이, 정기 및 특별감사는 장관이 이렇게로 잡아놓으시고요. 과거로부터 이제 논란이 되는 쟁점이 있어요. 그러면 총장은 감사권자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해석하는 별로 다 틀려요. 그러나 예비군법에서는 감사권자가 아니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여금 실시하는 거로 해서 아니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요. 훈령에서는 장관이 총장에게 위임을 하기 때문에 감사권자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는데 어쨌든 총장이 감사권자냐 아니냐 이 문제는 논란 소지로 아직 출제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감사관자는 정기는 수임장이, 정기 및 특별감사는 장관이,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총장으로 하여금 정도만 잡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규칙 30조는 감사관의 편성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모두 특별감사를 얘기를 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은 특별감사 이하 감사라 한다. 그러니까 이 규칙 30조 이후로 나오는 건 다 특별감사를 얘기를 한다고 보시고, 자, 감사관의 편성은, 자, 1항은 장관 총장의 감사관 편성을 얘기를 하고요. 2항은 장관 총장이 임명하는 감사반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항은 병무청과 감사관은 위촉하는 데 따른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이냐를 얘기를 합니다. 자, 1항에서 보면은 장관 총장의 감사반 편성은 장관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공, 그 다음에 총장은 장교 및 군무원으로 하여금 해서 총장군으로 해보십시오. 여기서도 고수들도 많이 틀리는 게 이 감사는 이하 특별감사를 다 이 감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총장이 정기감사를 실시할 때는 하고 나오면은 오답이고요. 두 번째로 고수들도 많이 틀리는 게 이 영관급 장교라는 거예요. 각군 소속의 장교 군무원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교에는 위관급도 감사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영관급 장교로 한정하는 것은 고수들도 많이 틀리는 문제다. 자, 다음에 총장이 감사반을 편성할 때는 총장의 감사반에는 인원이 좀 부족할 수 있고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무청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을 감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공부하실 때 총필, 병칠이 감사반원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도 고수들도 많이 틀리는 게 병무청 소속 7급 이상을 9급 이상으로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잘 골라냅니다. 그런데 감사반원으로 위촉하는 거죠. 여기서 감사반원으로. 근데 감사반장으로 위촉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못 골라내고요.
응용용어로 들어왔을 때 6급 공무원 김 씨를 감사 반원으로 위촉하였다. 그럼 맞아요. 7급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6급 공무원 김 씨를 감사 반장으로 위촉하였다. 이렇게 되면은 오답이 됩니다. 그래서 7급 이상은 감사 반원이다라고 보시고요. 감사 반장은 6급 공무원 대령이 하죠. 자, 2항은 장관 총장이 임명하는 감사 반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입니다. 여기서도 고수들도 많이 틀립니다. 여기서는 딱 서대령, 딱 영장 잡으십시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장관이 편성하는 감사 반장은 서기관 이상이 아니다. 대령 이상이 아니다. 딱 서기관, 딱 대령이라는 거예요. 총장이 편성하는 감사반도 딱 영관급 장교. 여기서 영관급 장교가 나오죠. 위에서 영관급 장교 나오는 거 조심하시고요. 딱 영관급 장교. 그러니까 육군본부 감사반장이 대령으로서 동참부에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1항과 2항에서 고수다 부분이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3항은 총장이 병무청과 협의할 때는 누구를 협의하냐? 감사 반원으로 위촉할 때는 병장과 협의하라. 그래서 병장이 지병장으로 가끔 출제가 되는데 어쨌든 병무청과 협의를 한다는 것을 잡아 놓으시고요. 자, 칙 31조 감사 대상 기관. 최근 이 부분이 출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 감사 대상 기관은 행군 예지구로 잡으십시오. 즉 행정관서, 군부대, 그리고 예비군부대, 그 다음에 직장 예비군이 설치된 직장에서 행군 예지구로 잡으시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우리 이 감사에서는 전체적으로 감사 기관인지 감사 대상 기관인지 이거 바꿔놓으면 여러분들이 잘 못 찾아요. 고수들도 여기서 많이 당합니다. 자, 감사 기관은 감사 반장과 감사 반원으로 편성된 부대가 감사 기관이죠. 감사 대상 기관은 감사를 받아야 될 부대고요. 그래서 예전의 표현은 피감사 기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이 명확했는데 지금은 감사 기관과 감사 대상 기관을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대상자 이거 어디서든지 생략 들어가면 오답이 돼버려요. 고수들도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자, 1호부터 이제 4호까지 행군 예직이라고 그랬죠. 이 1호부터 한번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동원 업무 및 예비군 업무를 관장하는 군부대. 이거는 동원 업무를 관장하는 군부대도 맞고요. 예비군 업무를 관장하는 군부대도 맞다. 또는 동원 업무를 관장하는 군부대는 감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고요. 그런데 한 개만 동원 업무를 관장하는 군부대만 대상기관이다. 이렇게 되면 틀리죠. 그건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2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예비군 부대, 직장 예비군 부대. 그래서 지역 예비군 부대는 감사 대상이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직장 예비군 부대도 감사 대상이 된다. 근데 지역 예비군 부대만 감사 대상이 된다. 그러면 안 되고요. 직장 예비군 부대만 감사 대상이 된다. 그래도 안 돼요. 직장 예비군 부대는 감사 대상이 된다. 그러면 또 오케이고요. 그래서 이 문장 변형에 주의를 좀 하시고요. 3호죠. 3호는 직장 예비군이 설치되어 있는 직장이에요. 그래서 직설 직장으로 잡으십시오. 직설 직장. 이게 아직까지 출제는 안 됐지만 만약에 예비군이 있는 직장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못 찾습니다. 이건 고수다 문제가 돼요. 예비군이 있는 직장은 엄청 많죠. 그러나 직장 예비군이 설치되어 있는 직장이 감사 대상이 되는 거지 예비군이 있는 직장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고요. 실제로 이제 많이 출제되는 것은 4호입니다. 예비군 업무와 관계되는 행정관서, 이것을 동원 업무와 관계되는 행정관서로 지금 2번 연속 출제가 되었고요. 과거에는 과거되는을 관계되는을 관계가 없는으로도 말장난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에 감사 지침을 보겠습니다. 감사 지침은 출제가 지금까지는 감사 지침, 감사 내용, 그리고 감사 사항이죠. 그리고 다음 장에 나오는 감사 계획, 이거를 연결형으로 출제가 돼요. 연결형으로. 이게 출제가 되면 이와 같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감사 지침 주고요. 감사 사항 주고 감사 계획의 포함 사항을 줘서 서로 연결시키는 것을 지금 이런 형태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어떨 때는 편동문보가 여기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는 어떨 때는 산업단지 예비군에서 심의되는 사항, 또 거기 회칙에 포함되는 사항이 여기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감사 지침에 있는 사항과 감사 사항, 감사 계획 포함 사항, 이것과 또 다른 것과 섞이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호에서 특별감사는 계획감사와 특별 불시감사로 구분한다. 그래서 계불감사하십시오. 계불감사. 이 불시가 수시로 가끔 나오고요. 특별감사가 정기감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특계불 잡으십시오. 특계불. 자, 2항은 감사 사항인데, 감사 사항은 여기죠. 여기 하고 있죠. 감사 지침하고 있죠. 자, 감사 지침에 포함될 사항은 4가지. 건강 파괴, 재문경, 법규 준수, 현지 지도 시정이다. 그래서 현지 지시에서 건강 파괴, 재문경, 법규 준수, 그리고 현지 시정이 감사 지침이다. 지금 출제되고 있는 그 형태로 봐서는 이 예비군 업무가 동원 업무로 출제될 확률이 앞으로는 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동원 업무로 출제되면 여러분들도 잘 못 골라내요. 잘 구분하시고요. 다음은 감사 내용입니다. 감사 내용. 감사 내용은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편자동 교, 무탄장 운영. 그래서 교는 다리로 잡으십시오. 다리. 그래서 좀 시적으로 편자동 다리, 무탄장 구름은 이렇게 해서 감사 사항을 좀 잡으시는데 현재까지는 1호와 1항과 2항은 서로 구분하는 거 연결형으로 출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조금 예상되는 상황형은 예전에 그 편동보 응용된 거 보셨죠? 즉 뭐냐면은 자, 편성, 동원, 훈련, 보상에 대한 업무 시에 3명은 주번을 처리할 수 있다.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하면서 이 편성과 동원,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보류, 여기를 응용형으로 이렇게 출제됐던 것을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편성, 자원관리 이것을 응용형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동원에 관련된 내용 들어올 수 있고요. 교육훈련 여러분들 지금 배운 내용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운영은 뭐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우려되는 것은 이제 무탄장 관리를
예비군 임무에서 바꿔내듯이 시장비 관리로 들어오면은 이게 또 골라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말도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은 이하 감사관이라. 그러니까 이후 감사관으로 나오는 자리에는 감사반장이 나와도 되고 감사반원이 나와도 된다라고 보십시오. 상당히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요. 감사관 준수사항은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공증직위회 하십시오. 공명정대하게 직권을 감사관증을 제시할 것, 그 다음에 직권을 남용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위법부당한 사실을 묵인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외부에 누설하지 말 것. 여기서 두 가지 조심할 것은 감사관증을 신분증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주시고요. 외부에 누설하지 말 것을 내부에 누설하지 말 것으로 나오는 것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한 번은 이게 상황형으로 출제가 한 번 됐어요. 자, 육군본부 예비군 감사반은 132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래서 다 맞게 나왔는데, 여기서 편자동 다리에서 이거 감사사항이니까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사관장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공증 시기에 들어가니까 맞는 것이고요. 위법 부당한 사실을 묵인하지 말고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 등 이것도 맞는 내용으로 나왔고요.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진경 확칠답 그리고 대도관 강평이 있다. 끝난 날부터 2주 이내 그 다음에 표창 이 문제까지 이 뒤에 나올 내용들인데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특계부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감사 방법에는 특별감사는 계획감사와 불시감사로 구분한다. 그래서 특계부를 꼭 잡으십시오. 그래서 1항은 그 특별감사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2항은 국방부 감사반장과 총장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될 계획감사를 할 때 보고해야 될 사항을 얘기를 하고요. 3항은 이런 계획감사 시 통보해야 될 사항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4항은 감사 종료 후 강평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항은 특계부를 놓치면은 고수들도 많이 틀린다. 고수다 문제고요. 그 다음에 2항은 국방부 감사반장과 총장의 계획감사 포함 사항인데 포함 사항은 4가지. 목적과 필요성, 대상과 기간에서 목필대 그리고 시기와 기간 그리고 필요한 사항에서 목필 대시기필 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은 2항에서는 국방부 감사반장 및 각군 총장은 계획감사를 하려는 경우 이렇게 나오고요. 밑에 감사 결과 보고에 가서는 국방부 감사반장과 각군 감사반장은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장들이에요. 반장들. 그러니까 자, 이 문제입니다. 장관한테 계획을 보고할 때는 반장과 총장이 결과를 보고할 때는 반장들이 해서 이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면 고수들도 또 많이 틀리는 고수다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2호 여기서 대상 생략 들어가면 오답이라고 그랬죠. 이게 예전부터 이 대상이 생략되면은 오답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예전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시 긴장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결국 61회 때 이 대상을 생략을 하고 출제가 되었고요. 62회 때 많이 틀리네 그래가지고 또 한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디서든지 대상 부분을 생략할 수가 있다. 자, 3항은 이런 계획감사를 실시할 때는 대상 기관에게 미리 통보하여 수감 준비를 하게 해야죠. 우리가 어떤 감사나 뭐 지휘검열이나 이런 거 받을 때 날짜 다 나오죠. 그래서 그 대상 기관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개개 감사는 대상 기관이라는 거 꼭 보고요. 대상 기관에 꼭 통보하라 또는 반드시 통보하라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개개 감사는 수감 준비를 하게 한 후 이건 미리 통보를 해준 거죠. 변경한 경우에도 꼭 미리 통보하라 또는 반드시 통보하라. 자, 4항은 불시감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시감사는 여기서도 또 대상 생략 들어가면 오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불대내 잡으십시오. 불시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 및 감사 내용을 미리 통보하지 아니하고 불시에 실시한다. 그래서 불대내를 꼭 잡아주십시오. 자, 5항은 감사 종료 문제 강평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등장을 하니까 잘 보십시오. 자, 일단 강평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관점에서 감사 반장만 한다는 거예요. 감사관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감사 반원으로 들어와도 안 되고요. 아까 감사관은 감사 반장과 감사 반원을 다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감사관은 하게 되면 감사 반원도 강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감사 반장만 강평을 하는 거예요. 또 옆에 문장 가면은 감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고 우려나 뭐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피감사기관회장에게 시정 통보할 수 있다. 이때도 감사 반장만이 시정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감사 반장만이 하는 것은 강평하고 시정 통보는 감사 반장만이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출제했을 때 상당히 그 수험생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감사 반장은 감사 종료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상 기관장 또는 관계자에게 강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감사 반장은 대상 기관의 장에게도 강평할 수 있고 관계자에게도 강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감사 반장만 대또관 강평이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자, 출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감사 반장은 일단 감사 반장은 맞았죠. 감사 종료 후 감사 대상이 기관의 장과 관계관에게 강평하였으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감사 반장은 대또관 강평이 있다. 대또관 강평이 있다. 이렇게 공부를 쭉 해왔는데 갑자기 감사 대상의 기관의 장과 관계관에게 강평을 하였으며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이게 맞는 문장이냐 틀린 문장이냐 해가지고 한 50%는 맞게 보고요. 50%는 틀리게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 아까 상황형으로 났다는 문제 있죠. 이 부분에서 마항 대또관 강평이 있다를 대과관 강평하였으며로 출제됐을 때 이 부분을 틀리게 보신 분들은 개수가 6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한 문제를 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출제관이 기습을 한 거죠. 기습을.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출제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
전혀 예상치 못한 측면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은, 이 애매할 경우에는 현지 부대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상을 보고 답을 찾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지 부대에서 우리 강평할 때 예를 들어 사단 지휘 검열을 받았으면은 사단장도 강평에 참석하고 관계 참모 및 관련 직할대장 또는 연대장, 대대장들도 참여를 하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공부하던 대도관 강평이 있다가 대과관 강평하였으며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 법리적으로만 따지지 마시고 현지 부대에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현상을 봐서 현지 부대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상이면은 맞다라고 당시에 그 이렇게 판단을 하신 분들이 맞았어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원칙형에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변형된 문장에 긴장을 하게 되는 현상이 가끔 있어요. 이럴 때는 현지 부대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투영을 시켜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행규칙 35조 감사자료 제시입니다. 감사자료 제시. 자, 감사자료 제시는 특징이 앞뒤 문장 바꾸기예요. 앞뒤 문장 바꾸기.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1항은 대상기관장의 책무고요. 2항은 관계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는 문서예요. 핵심이. 그래서 1항 대상기관의 장의 책무는 효율적인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 그리고 감사관이 자료를 요구하면 요구에 따라라. 그 말인데 또 두 번째, 감사관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자로 하여금 진술서, 경위서, 확인서와 질문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자, 이 문장인데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꿔내느냐 하면은 거꾸로 감사 대상 기관의 장은 본문을 보면서 처리할까요? 감사 대상 기관의 장은 감사관이 자료 제시 등을 요구하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관이 효율적인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자, 제가 처음에 예비문법 설명드릴 때 예비문법에서 특징적으로 내는 실제 유형의 형태 중에 하나가 동격일 경우 앞뒤 문장을 바꾼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항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관은 진술서, 경위서, 확인서, 질문 답변서를 관계자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앞뒤 문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장을 바꿔서 출제하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은 이 질문 답변서예요. 질문 답변서. 이거를 뭐 시정 확인서. 그래서 또 뭐 기타 가로놓기에서 다른 답변으로 많이 이렇게 주는데 잡을 때 진경 확질 답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칙 36조 감사 결과 보고 보겠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에서 1항은 각군 감사반장이 총장에게 결과 보고하는 것이다. 2항은 반장들의 종합보고서를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1항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각군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였으면 끝난 날부터 2주 이내 총장에게 보고해요.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 아니다. 끝난 날부터 2주 이내다. 만약 날짜 상황형으로 나와도 예를 들어서 10월 31일에 감사가 끝났다. 그러면 감사 끝나고 11월 10일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였다. 이렇게 되면은 상황형 응용형으로 나와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사가 끝난 날부터다.
자, 이항은 아까 보고는 국방부 감사반장과 각군 총장이라고 그랬죠. 결과는 계획은 그렇고요. 결과는 국방부 감사반장과 각군 감사반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반장들이, 보고서는 종합보고서를 이런 것도 종합보고서도 주고 또 시정보고서도 주고 2단 상황형에서 이렇게 주면 여러분들 골라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종합보고서라는 걸 꼭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1월 31일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라.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실 때는 다일국 5개를 좀 잡아주세요. 다일국 5개. 다일국 5개가 뭐냐면은 우리 예비군법에 다음해 1월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게 5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감사 결과 보면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다일국입니다. 중기 계획도 마찬가지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서 다일국이에요. 지원 사업의 확정 통보에 가면은 매일국이에요. 매일국. 매일국이나 사실 다일국이나 차이가 없는데 어쨌든 1월 31일이다. 그 다음에 지원 사업 내용의 변경에 가면은 또 다음에 1월 31일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일국. 그 다음에 지원 사업의 추진 실적을 또 매일국이에요. 매년 1월 30일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그래서 1월 31일까지 보고하는 거. 이 다일국 또는 매일국이 총 5개가 나온다. 그래서 이 내용과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다일국이다. 그래서 제가 그 훈련 계획 얘기할 때 다훈계, 해교실, 다교대 꼭 12월이다 라고 그때 강조를 한번 드렸죠. 우리 예비군법에서는 1월 보고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1월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잘 착각을 합니다. 요번에는 최근에는 3월로도 나왔어요. 이건 쉬게 내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죠. 자, 다음에 감사 결과 처리입니다. 감사 결과 처리는 1항은 감사반장만이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시정 통보하는 내용이고요. 2항은 국방부 장관 및 총장, 장총이 그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개선, 지시 통보를 하는 내용이고요. 3항은 그런 지시 통보 명령 요구를 받은 그 부대나 기관의 장이 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항,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반장만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시정 통보를 할 수 있다. 자, 피감사기관의 장은 과거 용어죠. 근데 아직 수정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감사반장과 피감사기관의 장 한 명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땐 우두머리끼리 이렇게 하십시오. 어떨 땐 1항과 2항을 합쳐서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감사반장 1항과 2항을 합치고요. 제가 예비문법에서는 항시 문장을 흔들고 이렇게 안 보이던 문장이 나오면은 그 문장이 정답과 오답을 찾는 것이 연결됐을 때 또는 생략됐을 때 정답과 오답을 찾는 데 관점을 두는 게 아니라 좌우측을 수색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통고할 수 있고 하고 2항을 연결했어요. 관계자의 문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별표 기준에 따라 문책을 명하거나 요구를 할 수 있다 하면서 문장을 섞어놓고 오답은 감사반장은 이렇게 줬어요. 이걸 할 사람은 국방부 장관과 총장이죠. 그래서 여기는 장총은 시정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계가 필요한 경우,
부대장 및 기관회장에게, 부기장에게 지시 또는 통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장총은 시기에 필요한 경우 부기장에게 지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책이 필요한 경우는 문책을 명할 수도 있고 요구를 할 수도 있다. 통마법에 가면 이 요구가 여부가 꼭 붙어요. 여부가. 그 이유는 장총은 자기 직속기관이니까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통마법에 가서는 자기 통합방위 본부장이 자기 소속 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싶을 때 본인이 직접 문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문책 요구를 하는데 이때 문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통합방위법에서 보고 여기서는 예비군법에서는 여부가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통합방위법을 또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헷갈려요. 이 요구에 여부가 붙나 안 붙나 해가지고 헷갈립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은 자 가로형이나 2단 가로형이나 그냥 가로형에 대비해서 지통명료를 다 잡아놓으세요. 그 지통명료를 받은 부기장, 부대장이나 기관회장은 누구에게? 장총에게, 반장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장총에게. 자, 지시를 내리는 감사는 감사 반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강평도 감사 반장이 하는 겁니다.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현지 시정은 또 감사 반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시나 그 시정 계획을 받을 때는 장총의 명의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실제 부대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통 명료를 받은 부기장은 조치를 하고 누가 정하는 기일까지? 장총이 정하는 기일까지. 그런데 예산 사정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예산 계획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 계획을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는 것을 다 잡으시고요. 지금까지 지금 우리 예비군법 공부를 하면서 또 수많은 출제가 되면서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미리 이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2항의 경우나 3항의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장총은 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으로 갔죠. 그래서 만약에 장관 한 사람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어떤 데서는 이게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만 나오면은 틀리다. 두 사람 다 나와야 된다. 또 어떤 곳에서는 이거는 각각의 개별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이 감사를 하였을 때는 장관이 그 부기장에게 지시 통보를 하는 것이 맞고 총장이 감사를 하였을 경우는 총장이 부기장에게 지시 통보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한 사람만 나와도 된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학원가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출제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생략해서 출제된 적은 없어요. 이게 또 논란이 되는 것을 감수관들이 또 가서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생략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생략이 되면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총장이 시계가 필요한 경우 부기장에게 지시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책이 필요할 때는 문명을 요구할 수 있다 할 때 총장 한 사람으로 나와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자체가 어떤 묶음의 원칙형이 아니고 이 개별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만 나와도 맞다. 그래서 다시 정리드리면은 장총 두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는 팀이
그런 학원이 있고요. 한 사람만 나와도 맞다라고 하는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출제관들은 한 번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생략해서 출제를 한 적은 없다. 그럼 만약에 출제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한 사람이 나와도 맞다. 라고 이렇게 보십시오. 자, 사망은 표창입니다. 표창. 표창은 장총은 감사 결과 우수한 부대, 그 다음에 기관, 개인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장총은 계북이 있다라고 잡으십시오. 계북이 있다. 여기서는 지난번에 장수경은 원부자단 표창이 있다. 일반 표창 얘기하는 거였죠. 지난번에 표창 시행령 30조 표창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때 표창과 감사 표창은 장총 계북이 있다. 구분을 해 놓으시라고 그랬죠.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감사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감사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이 고수다 문제들, 고수들도 많이 틀리는 문제들 이 부분에 특히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극복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